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이 14일인가? 14일이 금요일인가요? 예. 일단은 또 집사람이 계속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쳐노는 놈이. 내가 본 사람만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업자들 고개 숙인 남자, 에? 고개가 어디가 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래가 숙였는지 위가 숙였는지. 어쨌든 그놈의 그 돈이 항상 문제예요. 돈이. 그 돈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를 크게 못하건 잘하건 어차피 그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손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그 정도 돼버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돼버리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회에 딱 나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분명히 소득 격차가 있지요.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사업 수완도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한 어떤 이해도. 저도 돈도 없으면서 제가 또 그런 말 하니까 약간 웃기긴 한데,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만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을 끌어당기기가 편하다. 가만히 은행에 박아놔도 이자가 나오듯이. 뭐 말이 좋아 투자지, 그건 사실상 불로소득이죠. 어떻게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는데 이자를 받습니까? 대려 이자를 내야지. 보관 잘해줬으니까 보관비를 내야 되는데. 근데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죠.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게끔 해놨습니다. 맡겨놨다는 표현보다는 저장해놨다 그래야지. 그리고 은행권도 한 통장당 5천만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 밖에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은행이 망한다면 5천만원만 보증해 주겠다. 로또 1등 되면 그래서 제가 한 통장 한 10개 정도, 한 20개 정도 파가지고 5천만원씩 다 박아놓으려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1금융권에 한 20억 박아놔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100억이 있다 한들 한 은행에 100억을 집어넣는 사람은 아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100억이 있다면 10억씩 여러 은행으로 여러 은행. 근데 2금융권은 좀 죄송하지만 미안하고요. 1금융권이 망하면 거의 망하니까 일단 우체국은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정부부터. 어쨌든 이유를 떠나서 저는 안전한 곳에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그 요리는요, 어쩌다 또 그 3.0%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맞아, 실업자, 고개 숙인 남자.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더라. 굉장히 남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아주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성격이 활달한 성격인데, 나중에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돈을 벌고,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둘 다 일을 했어.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일을 사정해서 그만뒀어요. 백수가 됐죠. 그럼 여자가 이제 혼자 벌잖아. 그럼 이 여자가 점점 강해져요. 어떻게 강해지나? 뭐 히맨이 되냐? 어쨌든 이 여자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남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편을 눌러버려요.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죠. 에헤이 봄이야, 흔들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생의 연극이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또 밥을 먹죠. 배고프니까. 근데 돈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이 명절 때 어딜 가면 뭔가를 사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인생에 완전히 그 자기 성격과 다르게 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백수 실업자 자꾸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실업자는 영화에 보면 내 깡패인이라는 그 영화 있어요. 그 박정훈 씨인가 어쨌든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수가 네 잘못이냐? 국가에서 책임이 50% 이상 있다. 그리고 본인이 태어난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실업자가 됐고 일을 하지 않고 백수가 됐다.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자살까지 하겠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의 문제가 많이 폐지됐죠. 예. 굉장히 완전히 폐지돼야 바람직한데 어떤 개 호러놈의 새끼가 그걸 만드는지 아주 복지에 짜다 복지가 그렇게 짜냐. 줄라면 제대로 주고 말란 말아라. 근데 이제 복지의 개념이 뭐냐면 나라가 선진국화 될수록 그 뭔가를 자꾸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소득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많이 버는 고소득자한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없는 조금 부족한 국민들한테 골고루 분배해주는 그런 게 이제 복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지라는 게 무서운 것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법령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주다가 못 줘요 이래 불면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 저소득층들한테 정부미라 그랬어요. 요즘은 나라미라 그러는데 정부에서 주는 뭐 햇살이 아니고 묵은 쌀이죠. 5년 6년 먹었냐, 처먹었냐, 10년 처먹었냐. 어쨌든 그땐 그랬어요. 쌀을 하도 더러운 거 주니까 나중에 그 쌀에서 벌레도 나오고 아주 막 쌀이 막 씹기에도 뭐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 더러운 거 주냐 하고 한번 들고 일어났죠. 어쨌든 이제 여담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그것이 부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결혼을 한 순간 결혼을 왜 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얘가 가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반사죠. 뭐 예를 들어 뭐 성폭행을 당했는데 얘를 봐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데 재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하기로.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조금 남편보다 아니면 아내보다 돈벌이를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침체기에 있다고 해서 난 내 살 길대로 그렇게 의리 없이 가겠다. 난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럼 다음 사람은 재혼하면 그 남자보다 좋을까요? 전 남자보다? 천만에 그런 여자 그런 남자는 결혼하지 마세요. 계속 애만 만나. 상처 주지 말고. 이제 그 말씀으로 끝을 드리고 항상 사람 부부는 서로가 이렇게 받쳐줬을 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요리는 어묵 반찬을 해보겠습니다. 저 어묵이란 말 별로야. 오뎅 이런 말 좋아해. 오뎅. 어떤 말은 뭐 어떤 사람 뭐 일본 말이라고 웃기고 앉아있네. 일본 말이든 외국 말이든 대국놈 말이든 저는 친근한 말이 좋습니다. 뭐 그럼 뭐 일본 말이 뭐 물론 안 좋은 말도 있어요. 건벨 뭐 가빠이 막 그러고. 근데
굳이 그 말을 갖다가 일본 말을 쓴다고 해서 배척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제가 어묵 반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여러분한테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쓰고, 예. 또 이제 대파를 또 준비해야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씻을 때는요. 무조건 찬물로 해야 돼. 찬물로 하는데요. 대가리를 쳐요. 가위도 들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한번 칼을 가르겠습니다. 칼 가르. 칼을 한번 가르겠습니다. 카메라를 또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청률을 생각하면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오뎅 반찬은 항상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안 해주더라고. 자기가 싫어하니까. 집사람은 이렇게 물에 빠진 뭐 그런 걸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겨울철에 어묵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갖고 그 노점에서 이렇게 간장에 찍으면 그렇게 맛이 좋잖아요. 글쎄요. 집사람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집사람은 강한 걸 좋아합니다. 맵고 짜고 막 그런 걸 좋아해요. 어쨌든 여기 대가리를 중간을 쳐보면 이제 편하다 그랬어요. 벌써 말라졌기네. 응? 안 먹으면 이렇게 말라졌게요. 그 다음에 너도 엄청 말라버렸네. 너 또 왜 말랐니? 다 버리네. 자, 버린 게 절반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찬물로 해놓고 요 껍데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버리겠죠. 아유. 저는 음식할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 방안은 지저분해도 입안은 깨끗하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가대 뛸 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거의 저 노숙자 수준의 그런 숙자씨가 와요. 그럼 어차피 노가대를 작업복을 입기 때문에 일반인도 숙자야. 그냥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항상 키스할 준비가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를 항상 닦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숙자씨들은 이를 닦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한 1m에서 1.5m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그 입안에서 뭔 꼬랑내가 나냐. 마스크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냄새를 금방 맡습니다. 그 여자들한테는 한번 환장하죠. 미쳐버려요.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입냄새는 본인이 잘 알 수 없으니까 부부가 그건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면 난다. 그것이 입에서 나냐 이빨에서 나냐 아니면 위에서 날 수도 있어요. 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빨리 해야 직장생활도 그 이빨 때문에 입 때문에 그 컴플렉스가 사람이 자꾸 소심해져요. 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본 사람만 그래. 어쨌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 노가대를 뛰고 배고파 죽겠어. 이제 점심에 딱 밥 먹으려고 하는데 찌개를 끓이네. 그럼 찌개 국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숙자씨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아직 다 끓지도 않는 그 찌개를 온 숟가락을 잡고 딱 하게 담그는 순간 저는 그 국을 안 먹습니다. 제가 그 정도 깔끔해요. 물론 털털해요. 국자를 먹어야지. 그러고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찌개 안 먹어요? 너 때문에 안 먹어. 속에서 천불이 날라.
지가 그래 놓고 저보고 찌개를 먹으랍니다. 에이?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요, 어묵에서는 이 양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파를 미리서 튀겨야지 어묵하고 같이 튀겨버리면 어묵이 부풀어 터져버립니다. 한마디로 불어 터져버려요.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하면요, 그 잘못하면 어묵 볶음이 아니라 어묵 떡볶이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국물이 설렁설렁 있으면 그게 떡볶이지 뭡니까? 아이고 매워라. 아이고 죽겠네. 매워. 눈물 나. 또 눈물 쏟기 시작합니다. 와. 또 눈물을 또 쏟기 시작해요. 와, 이렇게 매워. 대파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매움을 주네. 이렇게 해서 좀 담아놓고요. 눈물 나요. 저 요리. 옛말에 남자는 그 부엌에도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양파가 중요하죠.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자, 이거 껍질 못 가요. 얼른 안 까지냐? 아마 이게 뭐 까는 것도 귀찮고 총각들이 뭐 이런 거 자취생들이 이런 거 하겠어. 그냥 대충 해서 먹는데 맛있게 먹으라 이 소리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자르는 방법은 거의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이게 됐고, 요 정도는 돼야 돼요. 네, 됐어요. 그러면 프라이팬을, 이거 뭐냐? 이거 설거지 안 했니? 안 했니? 그거 한번 뿌려주고, 자, 다 됐습니다. 보이시죠? 또 그것이 안 보이나? 그것도 그 책상을 갖고 와야 되나? 아닌데. 잠깐만요. 자, 숨어있어. 에이씨. 제가 이 과일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과일 박스. 사람들이 머리를 써야 돼. IQ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저도 잘 보이고 불도 안 나고 아주 일석다준이겠습니다. 일석삼존이요.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묵 볶음은 별거 없어요. 어묵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양파에 물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을 강하게 해야겠죠. 이렇게 일단 불을 당긴 다음에 저는 올리브유를 하겠습니다. 올리브유. 포도씨유를 할까? 포도씨유 할까? 포도씨유 하겠습니다. 오!
저는 기름을 좀 최대한 많이 두르는 걸 선호합니다. 몸에 좋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맛있게 먹으렵니다. 어차피 단명한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이게 지금 물기가 양파는 물기가 되게 막 요대로 같이 오뎅하고 섞어버리면 나중에 오뎅이 부풀어 올라 그냥. 오뎅은 맨 나중에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살짝 데쳐두듯이.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햄 이런 걸 좋아합니다. 다른 거 안 먹어요. 가만히 있어봐. 종이 호일도 좀 쓰고. 도마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번 씻어주고. 이런 거 이렇게 막 있으면 막 한번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햄을 안 씻으니까 그냥 바로 씻어요. 씻을 수 있으면 씻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끓었어요. 그럼 이제 좀 중불로 넣고, 아 이거 센 불로 해야 되나? 아니 눈으로 치면 안 되는데, 오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니까. 오오오오오오오. 코일이 하나도 없냐? 뚜껑 닫자. 확 튀겨줘야 돼요. 오호. 잘못하면 눈에 튀겠습니다. 이거 기름이 확 튀게 되면 수분기가 없어져요. 수분기를 확 없애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됐어요. 요정도만 볶아주고, 어따라 아이고 냄새야. 수분기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됐어요. 꺼버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부어야지. 이렇게 부어주면 되죠. 그럼 요것은 채고, 요건 그냥 이거 접시예요. 그럼 바로 기름이 빠지잖아요. 요런 방법을 채택하십시오. 그럼 저 기름을 다 버릴 것인가? 천만에 써야지. 그 언제 막 이렇게 숟가락 담고 있어?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되지. 바빠 죽겠는데. 응?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여기 놓고, 이제 좀 햄을 좀 썰어야겠죠. 햄은 이것은 요 정도, 요렇게 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절반만. 이런 것도 모양 내기인데요. 이게 또 가리냐?
너 내려와. 요런 게 이제 모양 4개예요. 이걸 이렇게 절반 요렇게 절반을 쓰는 게 맞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이거 한 돈 8,000원 9,000원 하는데 이런 햄이 되게 비싸요. 근데 확실히 비싼 것은 비싼 가치를 합니다. 저는 햄을 볼 때 돼지고기가 90% 이상 들어갔는지 그걸 봅니다. 돼지고기가 30%만 들어갔다 이러면은 마트니가 틀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겠죠. 거기에 이제 대체품으로 닭고기가 들어가요. 맛이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또 요걸 또 볶아야지. 또 올려. 그럼 아까 아까 여기 있는 기름 있잖아요. 이걸 일부 넣어요. 일부 이렇게 넣고 다시 넣고 옆에 보조자가 없으니까 상당히 영상이지만 아마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튀다 보면 이렇게 약간 탄 부분 이렇게 좀 닦아줘야 돼요. 이 겉에가 약간 어쨌든 또 불을 또 켜고 불을 이렇게 켜서 놓고 또 쳐서 줘야죠. 별것이 없어.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뎅 볶음 할 때는 이건 하나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면 넣어요. 햄 같은 게 있으면 넣으면 좋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저 양파에서는 그 기름을 다시 재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기를 볶았잖아요. 이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닦아 버리십시오. 제가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그 정도는 먹을만 하겠죠. 이제 슬슬 꼬여. 이상하게 꼬였네. 자, 됐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풍덩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한다? 닦아서 버린다. 이 기름은 닦아서 버린다. 자, 됐습니다. 이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넣고 이것을 양념장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섞이질 않아요. 나중에 타버린다고. 그러면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고. 자, 제가 여기에는 무조건 마늘이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마늘이 들어가겠죠. 마늘은 전 마늘을 좋아하니까 요 정도 넣고, 마늘을 상당히 저는 좋아해요. 여기다는 이제 예전에는 새우젓간을 했지만 국간장에는 새우젓간을 하면은 굉장히 담백해집니다. 생선이 들어갔잖아요. 발효된 생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합니다. 근데 이런 때는 이제 새우젓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소금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간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눈대중이요. 눈대중.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맛이 상상이 그냥 돼버려요. 뭐 간을 계속 보는 사람이 조금하고 간 보고 조금하고 간 보고 어우 이거 그렇게 못하지. 자, 고춧가루. 이 고춧가루를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좀 그렇고 맛없게 보이고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비벼. 자, 비빈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또? 여기에 미원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미원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다시다가 좀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 다시다는 감초예요, 감초. 그래서 또 많이 넣으면 안 돼. 조금만 요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감초예요, 감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디에다 섞습니까? 이제 대파에다가. 대파에다 섞어야죠. 그리고 아까 뭐에다 섞습니까? 요 기름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 오게 됩니다. 그럼 맛을 안 봐도 벌써 이거랑 섞이면 어떻게 되겠구나. 벌써 예상이 되죠. 그러면 다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올리니?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을 아끼지 마라. 어디 갔냐? 그래. 저는 포도씨유를 먹겠습니다. 포도씨유. 자, 포도씨유를 먹겠습니다. 기름을 아끼지 말라 했어요. 기름 아끼는 순간 그 음식은 맛이 없다. 자, 이렇게 넣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보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내 사랑. 짜잔, 고추기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 고추기름이 안 들어간 것은 빨갛게 안 보입니다. 깔끔하게 더 넣어주고 아주 그냥 이제 더 맛있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맛을 안 봐도. 그럼 이제 오뎅을 썰어야겠지. 오뎅 어디냐? 자, 또 내리고. 아이고 죽겠네. 내리고 올리고 지금 몇 번째냐? 자, 오뎅 썰어볼게요. 오뎅 썰 때는 도마에 묻으면 또 냄새 베이겠어. 설거지하기가 좀 불편해. 에이. 어쨌든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언제까지냐 날짜가 언제까지요? 유통기한 10월 22일까지. 충분한데 오늘은 집사람과 같이 먹으면 좋겠지만 저 혼자 또 시식을 해야지. 자, 오뎅을 썰 때는요, 오뎅을 썰 때는 생각을 해야죠. 요렇게 썰고 네모나게 썰냐 아니면 각지게 썰 것이냐. 일단 절반을 썰어요. 그 다음에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썰 것이냐, 아니야 반듯하게 썰 거야. 반듯하게 썰 거야. 자, 이렇게 반듯하게 썰어서 어디게도 잘 어질러. 이렇게 하면 그래. 다모.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가스레인지 올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자, 올리고 카메라 올리고. 자, 이제 이것을 센 불에 아주 강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센 불에 강하게. 그러면 센 불에 강하게 해야지. 일단 오뎅을 익혀야겠죠. 1차적으로 오뎅을 익혀. 양파가 흐물흐물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물에 튀겼으면은 오래 놔도 흐물흐물하지만 기름에 해버리면 흐물흐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기름을 흠뻑 적셔줘야 돼요. 오뎅을. 그럼 저는 자, 이제 이 정도 좀 뜨뜻해졌을 무렵에 오뎅은 뜨뜻해지면 됩니다. 뭐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아까 준비한 요것을 같이 넣고 양념 들기하시오. 양념이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소스탕이냐. 이제 불을 꺼주고, 불을 그렇게 이제 키울 필요는 없어요. 상황을 보고 불을 켜야지. 계속 불만 켰다가는 그냥 짜장 범벅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냄비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중화요리 냄비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때 불을 켜서 제대로 익혀줘야겠죠. 이 냄새야. 고향의 냄새. 고향? 제가 고향이 있었던가요? 이게 기름이 반질반질해야 됩니다. 이제 물엿이 이때 들어갑니다. 자, 코팅 들어가야죠. 아이씨, 지금까지 물엿을, 야, 이제 물엿이 좀 들어가야 돼요. 설탕을 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물엿이 많이는 치지 마세요. 기호에 따라서 좀 많이 안 칩니다. 어떤 사람 물엿 치라니까 막 들이붓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달기는 오지게 달지. 얘들은 좋아하죠. 근데 이제 뭐든지 음식은 적당히 해야 돼요. 이때 물려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짠맛만 나요. 짠맛하고 단맛이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맛이 나는데 거기서 단맛이 더 세버리면 음식이 단맛을 맛없지. 한마디로 물엿은 오뎅을 윤기나게 코팅해준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만들어버리면요, 일주일 있다 먹어도 척척하게 해요. 요리 끝났습니다. 자, 냄새가요,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오게 생겼습니다. 요즘 전어도 잘 안 잡힌다는데 오뎅을 잡아야 되는데. 자, 끝났습니다. 아우, 이 냄새는요. 여기 뭐가 마지막으로 들어갈까요? 깨가 천병을 하고 안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야지. 깨를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깨를 넣고 깨 먹지도 않는데 이런 데 너무 먹더라고. 깨 먹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데는 신나게 내야지. 이빨에 걸린 사람 약간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깨가 몸에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담아야죠.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갔어? 한 번 좀 닦아주고 닦아주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있나? 그 다음에 저는 들이붓는 거예요. 할 것이 없어. 보이시죠? 할 것이 없어요. 자, 으이씨. 자, 넣고. 아이고, 죽겠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음식을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맛있겠습니까? 이 옆에 국물은 버려도 되는데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축축해져요. 그리고 이게 물이 아니고 기름이기 때문에 그 막 제가 막 퍼지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이대로 식혀놔야지 바로 냉장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또 보려면 그냥 보면 밥을 한 숟갈. 밥도 해놔야겠네. 이걸 제 위주로 하면 안 돼. 항상 저 카메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조금. 자, 이렇게 넣으면 됐죠?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젓가락질 좀 못해요. 김 어딨니? 자, 김을 하나 딱 써서
그 맛입니다. 식당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훑어버릴게요. 맛이 너무 좋아요. 달지도 않아. 적당히 간이 됐습니다. 오호. 여기다가 소세지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세지도 있었는데 같이 넣으려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냄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아이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우유도 한 잔 마시고 우유도 한 잔 마시고 세계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그런데 참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봄이디 그렇게 계속 서 있어 봐야 필요 없다. 안 줄 거야. 수진 나왔어? 응. 언니도 간식 먹자. 아빠한테 왜 달라고 해? 가서. 왜 없는 애부터 없는 애처럼 보여? 저 밥은 필요가 없어. 우리는 간식 먹자.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여기? 응. 아빠는 더운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수현이랑 7시 50분에 만나기로 했거든. 오늘 머리 감아라. 나 어제 감았어. 응, 그래? 수진아, 머리는 3일에 한 번씩 감으면 된 것 같아. 왜? 며칠에 한 번씩 감냐? 나 이틀에 한 번. 이틀 너무 빨라. 샴푸 많이 달아진다. 그래 아빠 너무 딱. 우리 때는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깔았냐? 나 때는 말이야. 응. 애들한테 놀림 받아야 되고 응. 이틀에 한 번씩 닦았어. 그러냐? 애들한테 막 안 좋은 데서 막 풍기면 어쩔래? 나 때는 말이야. 샤워들 엄청 했어. 손목이 요요카. 콩이야. 너 간식 어딨어? 너 간식 콩이야. 간식.
잘했어. 어릴 때는 간식이 그렇게 안 먹더니 아빠 이제 크니까 아빠 간식이 그렇게 좋아해. 봄이가 어릴 때 엄청 이뻤어. 근데 너무 작았어. 슬기가 아빠 너무 어려웠어. 근데 아빠 돌들만 따생겨. 네, 잘 먹었습니다. 끝으로 기름기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를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이거든요. 포화지방산은 아무래도 살찌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제 딸 10살짜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똥순이 인사 좀 드려. 안녕하세요. 이 돼지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누가 돼지냐? 아빠 돼지. 아빠 돼지? 그럼 넌 돼지 딸이지. 아니야, 난 날씬해. 어쨌든 오늘은 오뎅 반찬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